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론입니다. 공부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가요? 요즘 시장은 워낙 좋다라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정보가 많아져서요.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또 방법들도 다양하게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딱 맞는 공부 방법을 좀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간 시마론에서는요. 짧은 시간에 핵심을 캐치하고 시장 전략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시마론에서 이 꿀팁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할 교수부터 만나볼게요. 메리츠증권의 이희권 지점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생각보다 낙폭을 조금 더 키우는 모습이 오후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빠지는 것인지 자세한 특징 좀 캐치해 보겠습니다. 박상정 앵커,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안 좋습니다. 점차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합 정도로 출발을 했다가 시장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점차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어느덧 1020선 테스트에 들어가 있는 등 1% 정도의 하락 흐름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다 쌍끌이 매도 움직임이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거래소부터 보시죠. 현재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3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약 10포인트 정도의 약세 흐름으로 3,207포인트 정도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오늘장에 다소 좀 밋밋한 하루가 이어지면서 오후장 내내 약보합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점을 낮추지는 않고 현재 상황은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봉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혼조 양상을 나타냈었는데요. 우리 증시도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전일 종가 수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때는 3,220선 부근이어서요. 이 직전 고점과는 약 50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결국에 힘이 빠지면서 11시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방향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팔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매도 물량은 3,200억 원 넘어가고 기관 쪽에서는 2,2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양쪽 모두 다 물량을 출회해서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현재 프로그램은 4,000억 원 넘게 순매도로 집계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개인이 좀 방어를 하고 있는데 5,5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보여줍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넘어갑니다. 오늘 장에서는 하락 섹터가 좀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깊게 빠지고 있는 섹터는 의약입니다. 이 의약 업종 지수가 2% 정도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비금속 광물 쪽 1.84%의 하락, 운송 장비도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전기전자나 제조 순으로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오늘 장 이렇게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유난히 돋보이는 섹터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니 해도 철강의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업종지수 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고 4% 이상 거의 5%에 육박하는 급등 시세가 이 업종지수 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업종지수 4.83%까지 상승하면서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지대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전기가스 섹터 1.5%가량의 상승세, 의료정밀이나 건설, 은행 섹터가 그 뒤를 잇습니다. 하지만 오른다 하더라도 철강금속이 워낙에 강해서 이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경기 민감 섹터들 쪽 산업재 소재 섹터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특징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섹터 내에서도 주가 희비는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을 크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1% 정도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SK하이닉스는 이 200단 넘는 낸드 플래시를 내년도에 내놓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하면서 2%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종목의 희비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요. 그리고 LG화학은 0.5% 정도의 상승권, 삼성 SDI는 한시 구간대 실적을 내놨습니다. 실적 양호했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실적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에는 이렇다게 강하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3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 정도 늘어났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한 수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시장 지수 주가의 반응은 무덤덤한데요. 0.58% 정도 하락한
하락하면서 68만 5천 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종목군들 대체로 밀려 내려가는 가운데 이 카카오 눈에 띄는 시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 정도의 오름세인데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 등 여러 계열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IP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카오 몸값도 동시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오후장에 눈에 띄는 점이 셀트리온이 빠르게 저점을 낮춥니다. 3% 정도까지 낙폭을 키웠고요. 여기에 현대차 그룹주들도 오늘장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은 마이너스권입니다. 현재는 1020선 테스트 들어가 있습니다. 0.92%까지 현재 낙폭 키우는 모습, 음봉의 길이 점차 길어지고 있고요. 거의 전일 종가 대비로 10포인트 정도 내주고 있습니다. 개장한 이후의 움직임입니다. 장 초반에는 1030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1020포인트 정도대로 레벨대 낮아지고요. 아침에도 강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대비로도 더 약해진 모습이 우하향 패턴이 뚜렷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주 체별 동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도 쌍끌이 매도고 외국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팝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 1,300억 원 이상, 기관 쪽에서 3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소화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시총 상위주들 대체로 하락합니다. 특히나 오후장 들어서 표정이 빠르게 어두워지는 이유는 이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오후장의 낙폭이 좀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볼 수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를 이루는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이렇게 약세 흐름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 쪽으로는 2% 안팎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HLB도 4% 가깝게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SK머티리얼즈하고 제넥신 정도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을 일단은 좀 공급한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도 시장 대비로는 강한데요. 윗골이 달려있는 탄력 둔화 국면이라는 점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시장 전반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철강을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종목들은요. 철강주를 모두 다 담은 화면이 아니라 다 신고가 종목에서 뽑아봤습니다. 이만큼 철강주 내에서는 50주 신고가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무더기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열연 가격이 유통가 기준으로 봤을 때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톤당 1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철강주들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회복이 되고 이런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서 가격 인상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NI스틸이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도 나란히 힘을 내고 있죠. 포스코가 4.5%의 상승권, 현대제철 뒷심이 더 좋습니다. 7% 정도까지 급등하는 모습 띄고 있고요. 사면철강이나 문배철강 쪽으로도 2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 안착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군들, 중소형 철강주들까지 맥이 점차 확산되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비단 철강뿐만이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플레 그리고 자산시장에 거품이 만들어지면서 굴이라든지 옥수수 가격 전반적으로 자산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 증시 내에서도 원자재 가격에 주목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알미늄 쪽도 보시면은 2에서 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옥수수 가격도 8년 내 선물 가격이 최고치를 나타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이에 따라 장 초반에 이 비료나 사료 관련된 그리고 또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의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팜스토리 여전히 13%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쪽으로는 이구산업이 현재 8% 정도의 상승권 내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고 종이목재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판지 가격도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쇼티지와 관련된 우려감이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솔제시나 아세아제시 쪽으로도 3%대 고르게 상승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동참하는 종목군들이 오늘 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현재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수는 좀 빠지고 있기는 한데 수급과 함께 하락이지만 종목 안에서는 여전히 경기 민감 그리고 경기 회복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차별화되는 종목 분위기 함께 좀 만나봤고요. 그럼 오늘 장 두 가지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보면서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4차 유행이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관련한 종목들 또 진단키트주들까지도 함께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 속에 1, 2차 유행 고점을 넘어선 종목들도 많고요.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좀 도달하지 못한 종목들도 많은 가운데 오랫동안 갖고 계시면서 좀 고생하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맞는지 전략까지도 함께 가볼게요. 먼저 지점장님, 오랫동안 정말 조정을 받았던 진단키트주들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몇 가지로 좀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점장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네. 표면적인 이유들이 몇 가지 있죠. 이 신속 진단키트 또는 코로나 확산,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내부적인 가장 큰 이유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조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만약 작년 여름 그리고 작년 이제 3분기 이 정도의 지금과 같은 뉴스들이 나왔더라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반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네. 그 이후부터 정말 진단키트가 없으면 시장에서 소외받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그 하반기 그리고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를 가지고 있으면 시장에서 너무 소외받는 그러한 정말, 맞아요. 오랫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었거든요. 가장 주식이 많이 빠지고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그만한 그런 이벤트에도 크게 반응하는 구간에 들어섰고요. 네. 그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적의 추정치 그리고 실적까지 같이 빠졌더라면 주가와 실적이 같이 빠지면 밸류에이션은 그대로거든요. 네. 근데 실적 추정치는 오히려 올라가고 실적은 그대로 있는데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 자체가 주가에 저가 메리트가 생겼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신속 키트 그리고 자가 진단 키트를 도입하겠다. 자가 진단 키트의 효용에 대해서 네.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사실 PCR만큼 정확할 수는 없는 거죠. 항원항체 키트 같은 경우에. 네. 근데 분명 이 PCR의 단점을 그러니까 이 비용 그리고 전문가, 신속 이런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 진단 신속 키트를 도입해야 돼라는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서로 주고받는 것 자체가 이 키트에 대해서 거래량, 관심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차원에서 분명히 이슈가 되는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가 네. 이제 백신 나오는데 백신이 이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가 백신 또는 치료제, 백신의 이 예방률, 이 임상 결과를 발표했을 때 94%, 96%이 정도 수준의 이 예방률을 발표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진단키트주들이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 때 제 기억으로 뭐 시젠과 같은 종목들이 10% 장대 대표주였죠. 음봉을 맞으면서 네. 크게 이제 계속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 예. 이제 백신이 본격적으로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이트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가 더 증가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의 속도가 더 증가되고 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물론 백신 도입 속도가 굉장히 늦어졌지만 코로나 그의 확진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네. 지금 경신했거든요. 네네. 때문에 이 코로나가 정말 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파악하는 그 수요, 네. 코로나의 수요,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난다, 줄어든다가 아니라 코로나를 이제 검사해야 되는 수요는 여전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표면적인 이유들이 주가에 대해서 거래량을 계속 바닥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뭐 시젠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이벤트, 네네.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승인 FDA에서 승인을 받고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네. 그리고 그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예. 지금 저는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실적까지 같이 빠졌다라면 오히려 실적이 빠지는 속도가 더 컸다라면 네. 주가는 빠지는데 비싸지는 그런 그 오류를 빠지는데 오히려 실적 추천치는 올라가고 서프라이즈 실적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의 생각했던 가격대가? 것보다 이 실적은 견조한 상황이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의 사이클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에도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몇몇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캐파를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아마 캐파를 증설했더라면 네. 코로나가 당장 내년에 끝날 수도 끝날 것 있는데 같은데. 지금 네. 캐파 증설하는 건 너무 좀 이른 판단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네. 텐데 그러한 하락 사이클을 다 견디고 도 캐파를 늘린다는 것 자체가 이 단순히 코로나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향후의 키트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시장이 생각했던 거와 괴리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가 검사 키트를 도입한다라는 뉴스 표면적으로 또 4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라는 표면적인 뉴스 외에도 우리가 연결고리를 잘 찾아보다 보면 이 진단 키트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바닥인데 반면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는 이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실적이 얼마나 좋은 건가요? 지금 엑세스바이오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실적 발표 함께 갭 떠서 출발을 했잖아요. 지금 음봉이긴 하지만 지금 실적 각각별로 좀 체크를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어제 그 공시가 나왔는데 예. 영업이익 1,800억을 공시를 하고 상한가를 가버렸죠. 몇 분 만에. 제가 만약에 제가 정말 빨리 1,800억 그 숫자를 봤다면 네. 25% 뭐 29% 샀을 거예요. 오. 근데 뭐 제가 그 공시를 확인하고 그 엑세스 바이오 들어가 보니 이미 상한가가 있더라고요. 이 매출액 2,257억에 영업이익 1,819억, 영업이익률이 80%입니다. 와. 영업이익률이 80%면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어가는 거는 네. 사실 물을 가져가 와서 파는 거랑 마찬가지 원가거든요. 이 정도의 실적을 마진이 가능한 마진을 건가요? 낸 거고 그리고 1,800억이 네.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600억대였습니다. 근데 아. 1분기 실적만으로 작년 한 해 실적을 3배 이상 달성해 버렸거든요. 3배네요. 예. 뭐 단순히 숫자를 굉장히 편협하게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영업이익 곱하기 4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분기에 곱하기 4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PER 그러니까 물론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PER은 아니죠. POR이 1배가 돼버리는 너무 저평가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비단 이러한 상황이 엑세스 바이오뿐만 아니라 시젠 그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바디텍메드, 수젠텍 진단 키트 업체들 대부분이 지금 이러한 실적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시젠 또한 작년에 그 피크를 기록한 이후에 최고였었잖아요, 올해는 작년도. 실적 추정치가 계속 줄어들 거고 네. 실적은 작년이 피크일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실적 추정치는 늘어났고요.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7,700억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작년에 6,700억이었는데 올해 7,700억까지 상향 조정된 상황이고 바디텍메드, 랩지노믹스 이러한 항원항체 키트 업체들도 YOY로 증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업체들이 PER이 10배, 15배 거의 뭐 일부 시크리컬 종목들이나 IT 기업과 같은 밸류에이션 받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분명 그 실적이 비싸다 또는 이 실적 일시적인 것이다. 분명히 저도 이 실적이 오래 갈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데 곱하기 4 할 순 없다. 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 주가가 네. 내려간 것보다 실적이 너무 견조하고 실적이 이 신뢰성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다들 실적이라고 하는데 예. 결국 돈이거든요. 시젠이 작년에 6,700억을 벌었어요. 네. 현금으로 그 정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회사에 6,700억이 쌓여 있습니다.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내가 쌓였던 6,700억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현금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빠졌다는 거는 PBR 개념적인 측면에서도 현금이 그대로 있는데 더 주가가 싸진다는 거고 예. 회사가 그 번 돈으로 네. 지금도 계속 벌고 있는데 그 번 돈으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 거다는 아니거든요. 그 돈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 찾아 나갈 거니까 네. 그러한 부분을 이 번 돈으로 네. 충분히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피크아웃일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네, 1분기 네. 실적에서 확인했고 이것이 다시 한번 진단키트 주의 어떤 재평가로 이어지는 분위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뭐 신규로
최근에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사신 이런 고수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작년 2차 유행, 3차 유행 때에도 이제 정리를 하지 못하셔서 오랫동안 좀 갖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액세스바이오 기준으로 보면 지금 차트를 보면 2차 유행 8월에 6만 원을 갔었어요, 지점장님. 그리고 나서 올 연초, 그러니까 이달 초네요. 12,700원까지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빠진 이후에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까지의 이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전략을 어떻게 짜야겠습니까? 이대로만 간다면 연속성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빨리 탈출 기회를 모색하는 게 맞다고 보는지요? 이런 진단 키트, 코로나 테마라는 이런 그 명찰을 가지고 있죠. 다들 그런 시각이 있죠. 저는 이런 시각을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단순히 코로나 테마 때문에 실적을 벌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잡히거나 잡힐 기미가 보이면 이런 실적은 굉장히 일시적일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이게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시장에 증명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2개 분기, 3개 분기 피크로 봤는데 이게 2년, 3년 이어진다거나 또는 코로나 키트의 매출 비중이 높은데 코로나 외에 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는 것을 보여준다거나 그러면 단순히 이 코로나 일시적인 코로나의 테마가 아니라 밸류에이션을 산정해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따져볼 수 있는 주식이 되거든요. 우리가 코로나를 왔기 때문에 진단키트 업체들이 코로나 진단키트가 돼버렸지 사실 그 전에는 동반 진단이라든가 사전 진단, 액체 생검 이런 단순히 예방적인 예방의학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나와서 워낙 한 번에 볼륨이 커져버린 건데 예. CJN이 작년 6,700억을 벌었어요. 올해 또 한 7천억을 벌 겁니다. 네. 현금이 1.3조 원이 이만큼 총알이 생깁니다. 그럼 그걸 쌓아두기만 할까요? 오히려 그걸로 M&A를 하거나 새로운 진단 키트를 도입한다거나 동반 진단을 간다거나 동반 진단이라는 것은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 파이프라인 또는 치료제를 맞았어요. 그럼 이 치료제가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가 환자들마다 다를 거고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이 효능이 다 떨어졌다는 걸 알 텐데 결국은 의사들은 지나고 나서 이 약효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네. 동반 진단하는 것은 그 약물을 투여하고 나서 네.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진단을 해서 이 약물의 이 효능을 효능이. 계속 체크한다라면 분명히 이 개개인에 맞는 처방이 가능하거든요. 이러한 분야가 동반 진단인 거고요. 액체 생검 말 그대로 이 피를 이용해서 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 병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치료제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이 사후 치료제죠. 근데 네. 모든 이 의료계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예방의학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돈이 덜 든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젠이나 일부 진단키트 업체들에 대해서 단순히 코로나에 대해서만 보지 말자는 거고요. 시젠도 그러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1.3조 원의 1조 원의 그런 현금을 가지고 많이 네네.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 그러니까 분명히 실적이 이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종목들을 베이스로 왜냐하면 새롭게 신사업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잘 안 됐을 때 다시 풀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실적이라는 바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새로운 먹거리가 밸류에이션을 더해줄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시젠도 대표적이고요. 네. 그리고 바디텍 메드 같은 경우에 네. 작년 이 기사를 찾아보시면 네. 바디텍 메드가 작년 12월 달에 캐파를 증설했습니다. 그 당시 때 코로나 진단키트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음에도 캐파를 늘리면서 네. 그때의 그 뉴스를 잘 살펴보시면 항체 치료제 이 바디텍 메드가 동반 진단에도 이 허가를 받았다라고 네.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 제품명을 그 기사를 찾아보시면 지금 셀트리온의 램시마 SC 성분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정말 동반 진단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네. 향후에 셀트리온과 콜라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점점 더 이제 이런 진단키트 업체를 단순히 코로나만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에비온의 지분을 투자를 했어요. 900억대 밸류에 투자를 했는데 네. 지금 그 액체 생검 하는 회사가
2,200억대 밸류거든요. 그때 투자한 것만 더블 이상이 수익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액체 생검 회사가 향후에 진단을 가져갈 때 이 그 랩지노믹스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코로나 진단 키트라는 테마라고 생각했을 때 이 회사는 여기서 멈춰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현금을 기반으로 굉장히 이 수면 밑에서 많은 걸 준비했고요. 그러한 상황이 실적이 올라오는 가운데 새롭게 우리 이제 코로나만 보지 마세요. 다른 걸로 봐주세요라는 이야기가 단순히 말이 아닌 숫자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이 섹터, 이 코로나 진단 섹터로 볼 게 아니라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번 돈을 이용해서 네. 굉장히 기회를 살릴 만한 종목이 나올 거다. 그게 저는 앞서 말씀드린 시젠이나 바디텍메드, 랩지노믹스가 이제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와, 코로나 테마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액체 생검, 진단 더 다양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종목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진단 키트주에서 기업 가치 재평가가 가능한 종목이 누굴 거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개별적으로 한번 추진하는 방향들을 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단 키트주 갖고 계신 분들께는 또 좋은 팁이 됐을 것 같아요. 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단 키트주 관련한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강의였고요.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ESL 강자, 솔로엠 기업 탐방 후기. 핵심 뭘까?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올해 2월에 이제 솔로엠이라는 기업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시총이 오늘 기준으로는 한 1조 2,800억 원 정도로 작지 않은 종목이더라고요. 네, ESL 사업 중심으로 본격 성장 궤도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 이 기업을 다녀오신 지점장님의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텐데요. 일단 어떤 기업이에요? 라고 여쭤보기 전에 탐방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지점장님. 예전부터 탐방을 하실 때 뭔가 조건이 있습니까? 이번 주 혹은 이달에 난 이 매력적인 기업을 가야겠어 할 때 이렇게 좀 추리시는 조건이 있는지, 이번에 왜 솔로엠이 간택이 됐는지 궁금해요. 없어요. 그냥 다 다릅니다. 그냥 다 대다수의 탐방을 받아주는 코스닥 기업들은 다 가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개의 기업만 그냥 한 번 방문하고 끝이 아니라 회사는 계속 변하거든요. 네. 거기에 회사에 100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놀지 않습니다.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 가서 끝난 게 아니라 관계를 맺고 계속 그 변화하는 회사가 모습을 업데이트 되는 걸 확인을 해야 되고 네. 제 성향 자체가 네. 남들한테 듣고 주식을 못 사요. 결국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현장에 가서 봐야지만 주식을 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단타 치는 것들 지금 조금 사서 5% 먹고 팔아야지 이런 단타야 탐방 안 가도 돼요. 예, 근데 의미 있게 내가 펀더멘털 분석하고. 뭐 100억 이상의 단위 네. 이런 큰 의미를 실을 때 싣고 오래 가져가야 될 때는 네.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만 볼 수 없거든요. 재무제표만 봐도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직접 가봐야. 가서 확인을 하는 거고 네. 제가 지점장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탐방에 있지 탐방에 않았나 있나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엠을 다녀오셨어요. 어떤 포인트들을 탐방할 때는 봐야 될까? 이런 팁도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로 좀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점장님 가셔서 뭘 보셨는지 궁금한데 일단 이거 언제 다녀오신 건가요? 이 기업은? 지난주 금요일에 다녀왔어요. 따끈따끈한 기업이고요. 그러네요. 네, 어떤 네. 기업인지 좀 알려주세요, 먼저. 네. 먼저 말씀드릴 건 일부 투자자분들 네. 그리고 시장이 당장 내일, 당장 다음 주, 당장 다음 달에 오를 것만 되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투자자분들이나 시장의 성격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장 내일 오를 것만 찾다 보면 네. 지금 당장 내일 오를 건 아니지만 장기적인 이 그림과 실적 대비해서 너무 싼 천천히 올라갈 그런 주식들은 재미없어서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지나고 보면 10년 동안 삼성전자가 재미없었지만 삼성전자 들고 있었던 사람이 가장 아웃퍼폼했고요. 재미없었지만 네이버 카카오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 아웃퍼폼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종목을 사서 10% 먹고 내가 시장을 이겼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포트폴리오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이만큼 수익을 내고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에 따라가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시장에 따라갈 만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꾸리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당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장 내일부터 급하게 올라갈 종목은 아니지만 너무 지금 괜찮은 회사고 괜찮은 이 경쟁력 대비해서 싼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나고 나면 꽤 먹을 게 많을 것 같다라는 기업이고요. 일단 이 기업이 하는 사업부가 세 가지 네.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 파워 모듈 사업부, 네. 그리고 3in1 사업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ESL 사업부. ESL이 네. 제일 메인인데 네. 제가 가서 사진 찍은 거 참고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텐데 네네. 먼저 파워 모듈 같은 경우에 네. 쉽게 얘기해서 그 충전기입니다. 충전기. 아. 그 노트북이나 네. 핸드폰 뭐 이런 곳에 이제 기기에 들어가는. 파워를 공급하는 모듈이에요. 네. 동사가 그 삼성전기에서 분사되어 나온 회사거든요. 삼성전기에서 이 모듈 사업부에 대해서 역량과 인재를 그대로 다 가지고 나와서 지금 삼성전자의 이 모바일 고속 충전기라든가 또는 노트북 이런 이 충전하는 파워 모듈 사업부 나오네요. 예, 보시면 아시겠죠?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이 동사가 MS를 계속 확대해가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그 파워 모듈 충전기는 네. 동사의 캐시카우는 되겠지만 성장 모멘텀은 안 됩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핸드셋의 큐가 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 이 지금 핸드폰을 이제 사면 과거에는 충전기가 들어있었잖아요. 애플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충전기가 안 줘요. 들어있어요. 네. 네, 근데 재밌는 건 동사의 그 파워 모듈 충전기의 실적이 매출액은 줄어들었지만 네. 영업이익은 오히려 더 늘었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충전기를 안 주죠. 애플도 안 주죠. 네. 그러니까 볼륨 자체는 줄어들었는데 네. 통신사들이 이 솔레인 같은 경우에 정품 충전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KT나 또는 LG U 플러스 로고를 달아서 충전기를 만들어줘. 이렇게 나오거든요. 통신사들이 따로 자기의 로고를 달아서 판매하겠습니다. 충전기를 판매하는데 그렇게 되면 삼성의 삼성에 들어가는 것보다 마진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물량은 작은 대신에 마진이 이익이. 높기 때문에 이익이 높아지죠. 아, 네. 그리고 삼성이나 이런 그 메이크 업체들이 네. 폰을 살 때 충전기를 안 주기 때문에 하이마트나 이런 곳에 충전기의 B2C 수요가 확실히 많아졌어요. 개별적으로 사시는구나. 그래서 네. 삼성이 사가는 것보다 개개인이 사갈 때 그 마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군요. 동사는 매출액 볼륨은 작아졌지만 영업이익률은 높아지는 네. 한데 의미 있게 성장하지는 않는 그 정도의 사업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꼼꼼 알짜 같은 캐시카우 담당하는 그렇죠. 부서다. 네네네. 그러한 그 캐시카우를 통해서 네. 이 제품 개발 상용화에 성공한 제품들이 3in1 그리고 ESL인데요. 3in1은 말 그대로 세 가지의 영상보드, 파워보드, 튜너를 하나로 합친 보드인데요. 네. 그 TV 안에 들어가는 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3in1인데 이게 3in1인데 네. 이게 PCB처럼 생겼는데 예. 초록 색깔이 하나도 안 보이죠. 보통 PCB 같은 경우에는 초록 색깔 기판. 기판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맞아요. 네. 동사는 초록 색깔이 안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 집약적으로 집어넣은 거고요. 네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좋은 점이 세 개의 부품을 한 개에 넣기 때문에 가격이 싸죠. 그리고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 세 개의 부품을 받아서 한 개 조립할 때 인건비도 안 드는 거고요. 영상 보드 같은 경우에는 품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품질 관리를 삼성이 하지 않고 솔로엔 같은 외주 업체에 다 맡길 맡기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in1 보드 사업부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어요. 네.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삼성이 이 채택한 3in1 보드가 글로벌 수요 대비했을 때 한 6% 정도인데 이게 제가 탐방 갔을 때 여기 탐방 갔을 때 솔루엠의 임원분께서는 30%까지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삼성 입장에서 정말 하이엔드급 네. TV를 제외하고 지금 중저가 TV에는 3in1 보드를 채택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돼요. 때문에 저는 회사가 얘기한 5년 안에 MS 30%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일 큰 성장 동력은 마지막 사업부 ESL입니다. ESL. 이게 뭐예요? 이게 저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네. 종이 태그. 그러니까 제가 준비 자료를 보여주시면 될 텐데 네. 이게 명찰같이 생겼어요. 명찰. 우리 오. 그 마트 가보면 네네. 가격. 물건 앞에 표시. 가격이 붙여져 있죠. 맞아요. 그게 종이로 붙여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자 형태의 이 명찰로 붙어져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당연히 디스플레이고 통신이 되어야 되니까 네. 전력이 들어간다고 생각됐잖아요. 네. 전력이 없이 통신이 가능한 디스플레이입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저도 그게 왜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계부터 생산까지 동사가 직접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반도체 제품을 만들 때 팹리스 설계를 해서 네. 파운드리에 맡기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 팹리스 팀이 아예 자체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구적이진 않지만 10년 동안 네. 통신이 가능한 디스플레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가격을 바꿀 때 네. 직접 사람들이 이 떼서 고치고 뭐 그런 네, 식으로 네.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제화되어 있어요.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이 가격과 네. 실제로 이 계산했을 때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그 제품은 무상으로 줘야 되거나 100배의 과태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휴먼 에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도 있고요. 빠르게 변하는 그런 의류 같은 제품은 본사에서 가격을 정해서 이거를 체인점별로 내려주고 체인점에서 택을 다 떼서 택을 넣는데 굉장히 오랜 몇 주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겠네요. ESL을 깔면 네. 본사에서 전산으로만 입력하면 그렇죠. 순식간에 한 번에, 네. 다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ESL에 대한 이 확대 추세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3개의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데 동사가 3위인데 올해는 이제 2위까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의 수명이 5년인데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2년이다. 2년이 아니다. 10년이다. 더 2배인 길어요. 10년이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게 메리트가 되고 있는 거고 이미 받은 수주가 지금 캐펙스가 부족해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계속 수주는 쌓이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 번 더 자료 화면 보여주시면 네. 작은 ESL도 있고 큰 ESL도 있어요. 큰 ESL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폭스바겐 공장에 들어간 상황인데 자동차들이 이제 이 생산을 할 때 일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커스터마이징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네. 제일 오른쪽에나 중간에 있는 꽤 크죠. 이거는 네. 이 자동차에 붙여서 예. 기존에는 이 자동차를 만들 때 각 옵션별로 네. 자동차에 이제 이 종이 문서로 붙여놨는데 네. 이제는 자동차가 지나갈 때 이 생산 공정에서 이 자동차는 이러한 스펙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자동화된 ESL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점이라든가 의류업체들 뭐 자동차, 전기차, 팹 이런 곳에 네. 의류 그리고 뭐 의학, 병원 상당히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향후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1, 2위 업체들 PER이 지금 50배에서 100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경쟁사 누구 있는 거예요? 그, 해외인가요? 네, 상장되어 있습니다. 유럽에 상장되어 있어요.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1ESL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말씀하신 네, 대로. 근데 국내에는 아직 안 커졌기 때문에 국내에는 그럼 유일하네요, ESL. 네, 기업으로는? 네, 맞습니다. 아. 그 레퍼런스가 있는 네. 네, 레퍼런스가 있는 중국 업체도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 ESL을 그 설치를 하면 계속 그것만 써야 되거든요. 네. 10년, 20년 동안 그 회사만 네.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네. 회사의 크기도 중요하고 자금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몇몇 업체, 독과점만 업체들이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탐방 갔을 때 대형 유럽 및 일본의 의류업체와 지금 뭐 수주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건데 오. 거기서 수주를 한번 따면 최소한 4천억, 6천억 정도의 볼륨이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정말 제가 IT 기업들을 좋아하지만 네.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클을 타거든요. 네네. 사이클을 타는데 이 사이클을 타는 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할인해줘요. 네. 그리고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잘 사고 잘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기술력이기 때문에 네. 사이클 없이 꾸준히 성장하고 오. 있는 게 이런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네. 저는 맞습니다. 굉장히 메리트로 오. 보여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사업 소개와 더불어서 투자 포인트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ESL 전자식 가격 표시기, 새로운 시장에 대한 관심입니다. 더불어서 3-in-1 보드까지.
그러면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길게 계속 모아가자라는 전략이 나오나요? 사실 저희가 기업 탐방으로 소개해드린 건 또 처음이어가지고 이런 새내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포인트들도 있잖아요.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될 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돼요. 네. 첫 번째 오버행. 동사는 이제 삼성전기의 그 임직원들이 스피노프 돼서 나온 나와서. 임직원의 회사예요. 아, 종업원 그래서 예, 지주 종업원 회사라고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부러웠던 게 종업원들이 네. 6만 주씩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엄청 고생 많이 하셨죠. 정말 네. 이 회사가 나는 단순 종업원이 아니다. 이 회사는 내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정도 기술력을 쌓은 것 같아요. 예. 자체 개발도 그렇기 하고. 때문에 그들이 뭐 6만 주씩 가져가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네. 그 오버행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또 최대 주주인데 그 사모펀드의 최대 주주가 지금 그 계속 차익 실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오버행 부담이 꽤 큰 상황이고 락업 물량이 이제 매 개월마다 좀 풀릴 게 남아 5월 있다는 2일에 거죠? 풀리거든요. 아, 그 락업 물량 풀린 남아있네요. 것들도 부담입니다. 근데 결국 이게 회사가 꾸준히 성장을 하고 회사가 돈을 번다라면 오버행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냐의 문제이지 이 회사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 오버행은 해소되면 그 밸류에이션만큼 찾아가는 거고요. 또 이 회사가 작년 영업이익 대비 올해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성장을 할 수 네. 있습니다. IT 기업이 이 정도 성장을 하고 꾸준히 성장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그만큼 시장이 또 잘 알고 있어요. 시장이 잘 알고 있다라는 거는 밸류에이션이 싸진 않다는 거거든요. 아. 밸류에이션이 지금 어느 15배 정도인가요? 수준인데 아. 15배면 사실 IT 세트, 부품업체 그리고 동사의 영업이익을 봤을 때 결코 싼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매출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사같이 이 수직 계열화가 확실하고 내재화가 확실한 기업은 매출액이 커질수록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함께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비싼 게 더 비싸지는 그리고 이 평가가 더욱더 고평가될 수 있는 될 기업이라고 수 있는.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언제 이 기업이 오를 거예요? 언제 이 기업이 목표가에 도달할 거예요? 라기보다는 예. 내년 이맘때쯤 열어봤을 때 충분히 지금 가격보다 2배 이상은 올라와 있을 거라 생각되고 네.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 투자 같은 경우에 수급 1, 들어가나요? 2개월을 보고 1, 2주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죠. 결국 이 큰 흐름을 먹기 위해서 투자하는 수요이기 때문에 예. 연기금이 충분히 이 아. 지금의 오버행을 잠글 만한 네. 그런 기업이 된다 생각합니다. 하이브를 그렇게 연기금이 저점에서 사던 게 네, 생각이 네. 나네요. 네. 솔로엠 보호예수 물량 풀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재평가를 좀 잡아갈 수 있는 그 시점을 노려본다면 오늘 또 쫄보님이 딱 때마침 할인하네요 라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좀 꾸준히 볼 수 있는 이 기업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탐방 후기를 워낙 또 자세하게 들려주셔서 따로 또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기에 아주 또 흡족한 포인트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갔어요. 우리 교수님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이건 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시마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강의 내용, 또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려봤는데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남은 마무리 전략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